제일 최근에 이제 그 행동하신 게 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네. 대한 징계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우선은 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한 발표를 행동으로 옮겼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자리를 내려놨으면 특검법도 사실 힘을 못 받았을 겁니다. 특검법이 지금 뭐 패스트트랙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 가고 있는데 통과가 어려웠을 겁니다. 국민 여론이 그만큼 뭉쳐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물러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시작되어서 밑에 뭐 7여단장 그리고 뭐 대대장들 또 밑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까지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나중에 따지고 보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합참의 단편 명령에는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니라 54단장이 지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카톡방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복장은 해병대 티셔츠를 입어라, 장화를 신어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합참의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거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54단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포항하고 경주를 제외한 일대를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건 54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는 별로 좋지 못한 문화지만은 타 군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육군 말을 안 듣습니다. 해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떤 차관님도 왜 해병대는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냐고 하는데 원래 타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타군 말을 잘 안 듣는 부대가 그 말을 들었다고요?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사실 초기에는 자기도 뭐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는지 네. 사퇴 의사를 비추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든 뭐 정권의 어떤 뭐가 하여간 작용을 했는지 예. 다 돌변 태도가 다 바뀌었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징계 요청한 내용은 뭐예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징계 요청한 것은, 사실 이 수사 외압인이 뭐 또 우리 최수근 후배가 순직한 그 과정에 대한 수사를 밝혀내려면은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건으로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해병대 1사단 포특사 지역이 민간인한테 2번이나 뚫렸습니다. 포특사라는 건 이제 포항 특정경비사령부. 맞습니다. 포항 지역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그 안에는 해병대 1사단, 뭐 교육훈련단, 뭐 해군 육전단, 이제 여의도 4배 면적에 달하는 포특사 지역의 사령관은 해병대 1사단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이죠. 4월 달에 방첩사의 소속이라고 한 민간인이 부대에 무사 통과한 후에 1사단장과 우엉차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좀 쇼킹한 그러니까 내용이죠. 민간인이 사칭을 하고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거를 아무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예. 심지어 사단장까지 예. 면담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쇼킹하긴 한데 뭐 초병이 못 막은 거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걸 갖고선 이제 장성한테 징계를 매긴다. 그건 좀 너무 나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포항 집회를 하고 나서 한 사흘 나흘 지났을까요? 교육훈련단이 또 뚫립니다. 70대 노인이 차를 타고 들어와서 10여 분간 아무런 제지 없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해병대 1사단 쪽에 문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걸린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 이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대에 침입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면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 부대의 책임자로서 이제는 가벼운 징계라도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휘관으로서 네. 어떤 자격 또 네. 자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저는 한 번 정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책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휘관이 저렇게 해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자리를 지키니까 그 부대의 군기가 저는 심한 표현을 하자면은 개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대 노인이 들어가도 그냥 뚫려서 이렇게 부대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 부대의 총 책임자로서 이제는 그만 물러나라. 물러나고 그리고 뭐 최해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물러나서 법적 논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대 해병대 1사단이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전시에 북한으로 침투해서 싸워야 되는 군대입니다. 지금 저 상태로 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부대를 바보 만들어 놨습니다. 와, 그 진짜 사실은 뭐 이게 일반 국민들은 심각성을 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군에 갔다 온 사람들, 특히 이제 해병 같이 이렇게 어쨌든 전투력이 있는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해병 1사단 대단히 중요한 부대잖아요. 네. 제가 1사단 근무를 했는데요. 1사단이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다 있습니다. 면적은 여의도 4배 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대는 전시에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가서 상륙해가지고 우리 육군, 해군, 공군들이 올 수 있게끔 선봉군으로서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해병 1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이렇게 최해병 사건 같은 이런 지금 큰 사건이 났는데도 전혀 뭐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뭐 국방부에서 조사한 걸 또 보면 상급 지휘관들은 또 거의 면제해주는 식으로 하고 중간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러면 진짜 체계가 안 잡히는 거죠. 최근에 그 생존장병 한 분 이제 제대하자마자 1사단장을 또 지금 고소를 했죠. 공수처에. 예,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그분 어머니가 또 고발을 하고 했는데 네. 거기 내용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1사단 지금 부대가 완전히 말하자면 지금 사기도 엉망이고 기강도 지금 뭐 엉망이고 뭐 지휘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국방부 그 부대 관리 훈령에 보면 부대 관리 훈령 187조에 보면 그 각급 지휘관들은 그 부대 내 그 모든 그 활동을 감시 감독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훈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던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뭐 이 법적인 혐의를 떠나서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번 국정감사장에도 보면 뭐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뭐 총장이나 국방부 관계자들 보면 계속 무슨 법적 책임보다 뭐 조사 중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미 이렇게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훈령이나 이런 거에 비춰봐도 지금 심각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포항 집회 때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징계 요청도 그러고 일단 지금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퇴진을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물러나야 됩니까?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거기 예천 호명면에 있는 그 천 이름이 내성천인가요? 내린천인가요? 이제 뭐 정확한 명칭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비가 내려서 뭐 유속이
어느 정도 사람의 몸이 가눌 수 없는 유속이었을 텐데 좀 알아보니까 초당 2m 이상의 속도면 좀 가누기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고 당일 전날에는 그 상륙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조종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지휘 명령으로 또 1사단 사단장이 와가지고 지휘를 하고 들어가라. 그런 상황들 전체가 또 생존 장병이 전역을 한 그 친구의 기사글을 보면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났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해병대 선후배님들을 특히 뭔가 전국적으로 있는 동기 모임 그런 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있으면 2주 전인가요? 대전에서 그 300자 선배님들 500자 선배님들 그 기수 얘기 그죠? 기수는 그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병기수. 병기수로. 그 지금 여기 예병연대는 다 병기수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장교도 있고,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비율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맞을 그럴 테고.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교하고 부사관이 참여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체 비율 자체가 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 300자 선배님의 동기 모임, 전국 동기 모임, 500자 선배님들의 그 동기 모임, 그 600자 선배님들의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0자 선배님 동기 모임에 갔었을 때 거기에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동기 모임의 전 회장님인지 현 회장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동기 모임 할 때 한 20명 정도 계셨는데 회장님이 거기가 고향이십니다. 그 예천 그 호명면에. 그래서 해병대 그 이제 수색 작전을 그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저 그 천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테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누군가 빠져 죽으면 시신을 못 찾는다는 장소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 그 시신이 모래에 파묻힌답니다. 예, 그리고 그 선배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놀 때 약간 뭐 그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에도 그 당시 이제 가벼우니까 이게 모래톱 같은 데 이제 가면은 무릎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온 그날에 그랬다라는 것은 분명한 그 지휘 작전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파생된 문제다. 예. 결국 그게 원인이다. 예. 한마디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전쟁으로 치자면. 네. 그죠? 사전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가장 먼저 그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무슨 복장 강조하고 뭐 경례 잘하라 그러고 뭐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시랑 평시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뭐 6.25 전쟁도 참여하셨고 월남전도 참여를 하셨는데 뭐 그냥 저는 전쟁을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뭐 내피셜로 뿐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뿐이 없지만 영화를 봐도 여기 죽으러 가는 거다. 선택해라.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예,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남는 거고 이제 그것도 아닌데 평시에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